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신라호텔 상견례장에서 긴장한 채 앉아있던 저와 저의 아버지. 갑자기 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제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저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소박하게 국밥집을 대답하자 국밥집? 격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분노로 You 떨리며 always 일어나 make such a fool 소리쳤어요. of yourself. 어머니,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뿐이 아니에요. 국밥집에 나타난 어머니와 고모님. 혼수 총 15억 준비하세요. 전세금 12억은 다음 달까지. 저는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15억이요? 미쳤어요. 하지만 저의 아버지는 무력하게 무릎을 꿇으셨어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저의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안 되면 결혼은 없어요. 저는 아버지를 보고 마음이 찢어졌고 이 결혼을 해야만 하나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님은 저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게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마포구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국밥집 정신의 사골곰탕에 불이 켜졌어요. 저의 아버지 정철수가 앞치마를 메고 뜨거운 국물을 젓고 계셨죠. 20년째 이어온 일상이었어요. 아버지,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은행 유니폼을 입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침마다 저의 아버지를 도우려 출근 전에 들르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미나, 오늘은 그냥 가. 아버지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오빠랑 결혼하면 더 이상 이렇게 도울 수 없잖아요. 저는 능숙하게 반찬통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저의 아버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지는 게 보였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의 아버지께 꼭 든든한 딸이 되는 걸 보여드려야지. 제 마음속에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자리하고 있었어요. 위암 투병 중에도 마지막까지 제 결혼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국밥집은 오래됐지만 깨끗했어요. 저의 아버지가 매일 새벽부터 우린 진한 사골 국물 냄새가 가게 전체를 감쌌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국물이 끝내주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저의 아버지는 언제나 정중하고 따뜻하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며 20년간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셨죠. 저는 시계를 보고 일어났어요. 아버지, 저 은행 가야 해요. 점심때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제가 나가자 저의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미니 어머니,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하늘에서 지켜봐줘. 저는 문 밖에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한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제 남자친구 준호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을 거예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요. 준호야, 상견례 준비는 다 됐지? 호텔은 신라호텔로 예약했고. 네, 엄마. 그런데 너무 큰 곳이 아닌가요? 정민이네 가족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뭔 소리야? 우리가 격을 맞춰줘야지. 국밥집 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니. 준호 어머니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마음이 설렜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준호와의 5년 사랑이 결실을 맺는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정민아, 상견례 언제야? 동료 은행원이 물었어요. 이번 주말이요. 떨려 죽겠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준호네 집안과 저희 집안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모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후 6시 가게 문을 닫은 저의 아버지는 저를 기다리며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낡은 수납장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닦고 계셨죠. 여보, 우리 미니 결혼해요. 상견례도 하고. 당신이 없어서 못내 아쉽지만 하늘에서 축복해 주세요.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저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죠. 그때 제가 들어갔어요.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미나, 와라. 아버지가 미역국 끓여뒀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희 부녀는 조용한 저녁을 함께 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 될 상견례를 앞두고 저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내일 잘 부탁해. 떨려. 곧 답장이 왔어요. 미나,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야.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내일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요. 밤늦게 저의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미나, 내일 상견례인데. 아버지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고예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준호네 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저의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래, 우리 미니가 맞다. 내일은 당당하게 가자.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내일 상견례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의 아버지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나, 너무 긴장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저의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어요. 평소 작업복만 입으시던 분이 오늘만큼은 말끔하게 차려입으셨거든요.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반듯하게 해서 깔끔해 보였어요. 아버지도 멋지세요.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럴까? 오늘 우리 딸 사위 될 사람 만나는 날이니까 말이지. 저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저의 아버지는 계속 넥타이를 만지작거리셨어요. 괜찮을 거야.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걸 어머니도 아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준호가 미리 말해준 어머니의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다고 했거든요. 신라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곳이었거든요. 로비의 샹들리에며 대리석 바닥이며 모든 게 저희 집과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 저의 아버지도 눈을 크게 뜨셨어요. 하지만 위축되지 않으시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예약된 레스토랑으로 가니 준호와 그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계셨고 준호 아버지는 고급 양복을 입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늦어서 죄송해요. 저는 90도로 인사를 드렸어요. 아이고,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일찍 온 거예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준호 아버지는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좀 경직되어 있었어요.
저의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철수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드리자 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네, 강미숙입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무난했어요. 저와 준호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할 계획인지 그런 이야기들이요. 정민이가 은행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머니의 말에 그래도라는 표현이 걸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네, 성실한 아이예요. 제가 혼자 키우느라 걱정이 많았는데 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 홀아버지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네, 아내를 3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아이고, 그럼 혼자 애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잠깐 멈췄다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니네 아버지라니요?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저의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참으시려고 애쓰며 말씀하셨죠. 소박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국밥집.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럼 벌이가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준호는 대기업 다니고 우리 집은 강남 아파트에 재산도 넉넉한데 격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나요? 격이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건데 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현실을 봐야죠, 현실을. 솔직히 국밥집에서 뭘 얼마나 벌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혼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설마 빈손으로 보낼 건 아니죠? 요즘 시대에 신부집에서 최소한 전세금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엄마, 너무 그런 말씀. 준호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너무야? 이런 현실적인 얘기 안 하고 언제 해? 국밥집 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된다는 게. 어머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의 아버지가 국밥집을 하신다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뭐야, 이해가? 어른한테 대들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의 아버지는 저 혼자 키우시려고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정직하게? 아? 그래봤자 국밥집 사장 딸이잖아. 아, 죄송, 아저씨네.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때 저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호 어머니, 제가 가난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까지 무시당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시? 사실을 말하는 게 무시예요? 니네가 우리랑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스토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저의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어요. 준호가 저에게 와서 속삭였어요. 미나, 진정해. 엄마가 흥분하셨어. 오빠, 나 정말 화가 나.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국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국밥집 딸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의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미나. 사람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상처받으신 게 분명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심했어. 오빠, 나 정말 화가 나.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한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하셨어. 그게 어른이 할 말이야? 엄마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다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소용이 있을까? 어머니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잖아. 그냥 흘려들어, 미나. 엄마가 체면을 중시해서 그래. 원래 성격이 좀 까칠하셔. 체면이야? 저의 아버지 모독하는 게 체면이야? 그리고 예의라는 게 있잖아. 어른한테 니네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준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더 심하게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의 아버지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미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잘못한 건 어머니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어깨가 더욱 축 처져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거든요. 상견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아침에 은행에 출근하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민아, 나야. 어제 일은 좀 그랬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준비는 해야 하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어제 그렇게 저희를 모욕하고서도 태연하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혼수 말인데 최소한 아파트 전세금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집도 마련해줬는데. 전세금이요? 응, 강남 아파트 전세가 12억 정도 되니까. 당장은 힘들어도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줘야지. 제가 할 말을 잃고 있자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자동차도 있어야 하고 요즘 시대에 그 정도는 기본이야. 어머니, 저희 형편이. 형편? 딸 결혼시키는데 형편을 따져? 아이고, 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2억이라니요. 저희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국밥집으로 가니 저의 아버지가 평소보다 힘없어 보이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점심 먹었냐? 아버지, 혹시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저의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침에 한번 오셨다 가셨어. 여기로요? 응. 혼수 이야기를 하시더라.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국밥집까지 찾아와서 저의 아버지를 괴롭혔다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별거 아니다, 미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의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너무 심해. 우리 가게까지 와서 아버지한테 혼수 얘기를 하셨어. 뭐? 엄마가 직접 갔다고? 응. 아버지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미안해, 미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오빠, 정말 이런 식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이해하기는커녕 더욱 심해졌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또다시 국밥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점심시간 한창 때였거든요. 어서 오세요. 저의 아버지가 인사드렸지만 어머니는 가게를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정민이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습니다. 그럼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저의 아버지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가게 한쪽으로 모셨죠.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이요? 결혼이 몇 달 안 남았는데 아직이라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연봉도 억대고. 그런데 혼수가 이 정도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준호 어머니 목소리를 좀. 목소리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때 단골 손님 한 분이 끼어드셨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정 사장, 솔직히 국밥집에서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전세금 12억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저의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준호 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딸 결혼시키는데 제발은 무슨.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바로 그때 제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점심시간이라 잠깐 들렀는데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정민아 왔네. 아버지랑 혼수 얘기하고 있었어. 여기서요? 손님들 앞에서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혼수 준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은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아이고, 국밥 먹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어머니의 말에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아버지는 모든 게 창피하신지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어머니, 밖에서 얘기해요. 저는 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모셨어요. 정민아, 솔직히 말해서 너네 아버지가 12억을 어떻게 마련하겠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 최선으로 12억이 만들어져? 현실을 봐야지. 그럼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간단해. 결혼을 미루든지 아니면 격에 맞는 준비를 하든지. 격에 맞는 준비요? 그래. 솔직히 니네가 우리 준호랑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분하다는 거야. 신분이 다르잖아. 우리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니네는 국밥집이고.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신분이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가 아니어도 현실은 현실이야. 경제력 차이가 있으면 그게 신분 차이지. 저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가진 게 없으면 가진 게 없는 거고. 제가 더 말하려는데 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정민이 아버지랑 얘기했는데 혼수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 준호와 통화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니야, 12억은커녕 1,000만 원도 어려워 보여.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어떻게 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알았어. 내가 직접 와서 얘기해봐. 통화를 마치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가 온다니까 기다려. 30분 후 준호가 왔어요. 미나, 미안해. 엄마가 또. 오빠 어머니가 우리 가게에서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모욕하셨어. 엄마,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욕이 아니라 현실 얘기를 한 거야. 12억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야?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거야? 그때 저의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어서 견딜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딸 결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송구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송구하다고 해서 12억이 생겨나요? 어머니의 차가운 말에 저의 아버지의 어깨가 더욱 축 처졌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료 김대리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정민아, 너 시댁이 강남 대치동이라며? 네, 왜요? 아, 우리 동네 아줌마가 그 동네 살거든. 어제 만났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 김대리의 표정이 묘했어요. 무슨 얘기요? 너희 시댁 말인데.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하지만 사실 빚이 엄청 많다더라. 제 심장이 쿵했어요. 네. 아파트도 대출 끼고 산 거라며? 요즘은 연체로 은행 독촉장도 온다던데. 경매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글쎄, 동네 소문이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데 너 시어머니가 혼수를 엄청 많이 요구한다면서 12억이나? 김대리의 말에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렇게 심하게 구는 이유가 정민아, 혹시 내 시댁에서 너한테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요즘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혼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혼수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거 아닐까? 조심해라, 정민아. 김대리가 자리로 돌아간 후 저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어머니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점심시간에 국밥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뭐야? 오빠네 집.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준호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그게 왜? 아니, 그냥 어머니가 혼수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시니까 이상해서. 미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체면을 중시하시거든. 오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집에 빚이 있는 거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미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준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반응을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국밥집에 도착하니 저의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이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나, 아버지가 미안하다. 왜요? 내 결혼 때문에. 준호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너무 무리했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12억이라니.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야.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에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아버지가 너무 순진했어.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그 아줌마가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던데? 저의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아, 별일 아닙니다. 사장님이 딸 결혼시키는데 그 예비 사돈이 너무 심했어요. 12억이 뭐예요, 12억이. 다른 손님들도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사장님. 그 아줌마 너무 심했어요. 국밥집 한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며 죄송하다고 연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후에 은행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준호네 아파트를 검색해 봤어요. 대치동의 그 아파트 시세와 최근 경매 정보까지 찾아봤죠.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준호네 아파트와 같은 평형대의 매물들이 여러 개 경매에 나와 있었고 그 중에는 준호네와 비슷한 호수도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재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설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오늘 저녁에 꼭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퇴근 후 준호와 만난 곳은 저희 동네 작은 카페였어요. 준호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미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오빠, 솔직하게 대답해줘. 오빠네 집에 빚이 있는 거지?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답해줘. 있는 거 맞지? 한참을 망설이던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응, 얼마나? 미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12억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지. 미나, 오빠, 나한테 숨기지 말고 다 얘기해줘. 준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야.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한테 그렇게 나오시는 거구나. 미나, 미안해. 말하기 어려웠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잖아. 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해도 된다는 거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오빠, 어머니가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야? 정말 혼수야? 아니면 우리 집 돈이야? 미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생각해? 어머니가 12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데? 혼수도 혼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분간 생활비도 어려운 상황이야.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 모욕을 주셨어? 엄마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시고. 자존심? 다른 사람 자존심은 상해도 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준호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 나 집에 갈게. 미나, 화내지 마.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해결책? 어떤 해결책?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오빠, 그게 해결책이야? 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버지를 무시하실 텐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무시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저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미나, 와라. 저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나, 아버지가 생각해 봤는데,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준호는 좋은 아이지만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 내가 고생할 것 같아서. 저는 저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결혼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니가 또다시 국밥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르는 여자분과 함께였죠. 어서 오세요. 저의 아버지가 인사드렸지만 어머니는 냉담했어요. 정 사장,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옆에 있던 여자분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고모 김정숙입니다. 고모님이요? 저의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네, 준호 어머니가 부탁해서 왔어요. 혼수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결혼식 준비를 많이 해봐서요. 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때가 왔어요.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는 안 되거든요. 고모님이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요즘 강남 결혼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파트 전세금 12억, 신차 6천만 원, 가전제품 1,500만 원, 예단 1,000만 원. 숫자들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저의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우리 주변 결혼한 집들을 보니까 총 15억 정도는 기본으로 준비하더라고요. 15억요? 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요즘 강남권은 보통 이 정도예요. 우리 집 큰딸도 작년에 결혼할 때 그 정도 했어요. 어머니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떠세요?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준호 어머니,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든 해주셔야죠. 딸 결혼시키는 건데. 고모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정 사장님, 요즘 시대가 그래요. 우리 큰딸 시집 보낼 때도 이 정도는 기본이었어요. 바로 그때 제가 은행에서 급히 뛰어왔어요. 단골 손님이 연락을 주셨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정민아. 혼수 리스트 정리하고 있었어. 고모님도 와주셨어. 제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15억이요? 미쳤어요? 뭐야, 이 애가 어른한테 미쳤다고? 미친 게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15억을 마련해요? 그럼 결혼을 포기하든지.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너희가 우리 준호랑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그 정도 준비도 못 하겠다는 거야? 어머니, 준호 오빠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15억을 요구하세요? 그 말이 나오자 어머니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뭐,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준호 오빠가 직접 얘기했어요. 고모님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니, 그게 무슨...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어머니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이 애가 정말... 그래, 우리 집이 좀 어려워. 그래서 더더욱 혼수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우리를 무시하면서... 무시? 현실을 말하는 게 무시야? 고모님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신부 측에서 무리해서 준비하기는. 고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준호 어머니, 제가 평생 모아도 그 돈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출이라도 받으시든지. 저희가 무슨 담보로 15억을 대출받겠습니까? 그건 정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어머니의 말이 점점 더 잔혹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밥집 운영하면서 그 정도 돈도 모으지 못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데. 힘들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준호 오빠를 위해 뭘 하셨는데요?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해가 정말...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의 아버지가 막아서셨죠. 준호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지금 나한테 제발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 딸한테 손을 드시면 안 되죠. 내가 손을 든 게 아니라 이 애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야. 고모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고모님까지 왜 그래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다시 저의 아버지를 향해 말했어요. 우선 전세금 12억은 결혼 전에 준비해주세요. 나머지는 결혼 후에 천천히라도. 12억을 언제까지요? 다음 달까지. 다음 달이요? 저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결혼이 곧인데. 준호 어머니, 그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럼 결혼도 불가능한 거죠.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준호는 대기업 과장이에요. 그런 아들을 혼수도 제대로 못해주는 집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저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준호 어머니, 제발. 아버지. 저는 깜짝 놀라 저의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어요. 미나,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준호 어머니,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시간요? 얼마나 더 주면 될까요? 6개월. 아니, 3개월만. 안 돼요. 다음 달까지.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그게 안 되면 결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고모님이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언니, 우리 가요. 너무 심한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민아, 잘 생각해봐. 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머니가 나간 후 저의 아버지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아버지. 미나, 아버지가 정말 무능한가 보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국밥을 팔아도 12억을 못 모았으니까. 무능한 게 맞지. 저는 저의 아버지가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오늘 또 왔어. 뭐라고 하셨어? 15억을 다음 달까지 준비하라고 했어. 전화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나,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으셨어. 뭐? 무릎 꿇고 시간을 달라고 하셨다고. 미나,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오빠, 이제 그만해. 나 지쳤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저의 아버지가 무릎 꿇으시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은행에 출근하자마자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미나, 나 지금 너한테 가고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30분 후 준호가 은행 앞으로 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마치 밤새 울었던 것 같았거든요.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미나, 정말 미안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어젯밤에 모든 걸 털어놨어. 우리 집 상황을. 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게 아니야. 엄마가 주식에 손댔다가 큰 돈을 잃었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얼마나? 20억.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모두 날렸어. 20억이라고? 그래서 집이 경매로 나가는 거야. 이미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렇게 심하게 나온 이유가 그래서 엄마가 너희 집에 그렇게 매달렸던 거야. 혼수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빚을 갚으려고.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자존심 때문에 못했대. 주식으로 돈을 날렸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나,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엄마가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고만 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는 계속 너희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아버지는 이혼하자고 하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미나, 우리 결혼 미뤄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해? 너희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요. 오빠, 문제는 돈이 아니야. 뭐?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들. 그게 문제야. 돈이 없어서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할 권리는 없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오빠도 알고 있잖아.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말한 거. 이게 돈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야? 미나. 그리고 국밥집이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격에 안 맞는다고 하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는 말이야?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오빠, 나는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해.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날 점심시간에 국밥집으로 갔더니 저의 아버지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나, 아버지가 결정했다. 뭐요? 이 결혼 반대한다. 네. 준호는 좋은 아이지만 저 사돈댁내는 안 되겠어. 내가 결혼해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잖아.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미나, 아버지가 가난한 건 맞아. 하지만 너를 그렇게 무시당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준호 오빠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 준호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하는 거거든. 저의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아무리 준호를 사랑해도 어머니와는 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아버지, 저도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날 오후 저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5년 동안의 연애, 그리고 준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퇴근길에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미나, 엄마가 너희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해. 갑자기 내가 어젯밤에 엄마한테 단단히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서 엄마가 많이 반성하고 계셔. 정말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언제?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으로요? 아니야, 우리 집으로. 엄마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 뭔가 이상했어요. 그동안 그렇게 거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과를 한다니요. 오빠, 정말이야?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응, 정말이야. 엄마도 많이 힘드셨나 봐. 어젯밤에 계속 우셨어. 저는 저의 아버지와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준호 어머니가 사과하고 싶다고 하세요. 사과? 네,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달라고 하시는데. 저의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보자. 정말요? 응, 사과를 한다는데 들어봐야지.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 다음 날 저녁 저희는 준호네 아파트로 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정리되어 있었고 짐들이 박스에 담겨 있었거든요. 어서 와요. 어머니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수수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제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정 사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정민이도 상처받고 정 사장님도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어 보였어요. 사실은 저희 집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없었는데. 준호 어머니, 이제 됐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어요. 정 사장님, 우리 준호와 정민이 결혼 포기하겠습니다. 네. 저와 저의 아버지가 동시에 놀랐어요. 저희 집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정민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정민이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며느리로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다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호 어머니, 고마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머니의 눈물, 준호의 애절한 표정, 저의 아버지의 걱정 어린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5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 건가요? 정민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오빠.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어머니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정민아,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신 말들. 그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제 마음을 전했어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격이 안 맞다, 과분하다. 이런 말들은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요. 정민아, 엄마가 사과했잖아.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오빠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다 치유되는 건 아니야. 특히 우리 아버지가 받은 상처는 저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나, 그만해도 된다. 아니에요, 아버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저 혼자 키우시려고 20년 넘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정민아, 그런 분을 니네 아버지라고 부르고 국밥집이라고 무시하고 그게 어머니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었나요? 그때 준호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민아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가 준호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도? 당신이 정민이 아버지한테 한 말들. 나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정직하게 사신 분한테. 여보, 그리고 국밥집이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빚더미에 앉아서. 준호 아버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정민아, 우리 집 어른들이 정말 잘못했다. 특히 이 아이 어머니가. 어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아니야, 나만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도 옆에서. 당신이 주도했잖아요. 혼수 15억 타령하면서. 준호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말렸어요. 너무 심하다고, 그만하라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지금 와서가 아니야.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부부가 서로 언성을 높이자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 잠깐만. 엄마가 제대로 사과하면. 안 돼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저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준호 어머니, 뭐 하세요? 일어나세요. 저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안 일어날게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게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세요, 준호 어머니. 제발, 정민이만은, 우리 준호만은 이 아이들 사랑을 망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가 저의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제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그럼 용서해 줄 거야? 어머니,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용서하는 것과 결혼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정민아, 어머니가 아무리 사과해도 제가 결혼해서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해요. 준호가 급히 나섰어요. 미나,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오빠, 어머니가 무릎 꿇는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건 아니야.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빠도 알잖아.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아, 아저씨가 대신 사과한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아버님, 이 아이 어머니가 특히 심했지만 나도 옆에서 말리지 못한 게 잘못이야. 준호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집 어른이 너무 버릇없이 굴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저의 아버지가 준호 아버지를 일으키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되겠습니다. 정 사장님, 우리 미니가 시집가서 평생 상처받으며 살게 할 수는 없어요. 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사돈댁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미니가 더 눈치 보며 살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빌어도? 준호 어머니, 미안합니다. 저의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매달렸어요. 미나, 정말 안 되는 거야? 우리 5년 동안. 오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5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망쳤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어요. 깨진 그릇은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5년간의 사랑을 정리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거든요. 준호는 그 후로 몇 번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만나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마지막에는 그냥 안부만 물어보더니 이제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동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준호네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요. 가족들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고 어머니는 크게 아파서 한동안 입원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저의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동정심과 사랑은 다른 거니까요. 미나, 오늘 손님이 많이 오셨네. 저의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저의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네, 아버지. 새로 나온 메뉴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준호와 헤어진 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은행 업무도 성실히 하고 국밥집도 더 자주 도왔죠. 그리고 몇 달 전부터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새로운 국밥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건 우리 딸이 연구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꿨거든요. 저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딸분이 요리도 잘하시네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저의 아버지와 함께 이 작은 가게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게 행복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는 은행으로 돌아갔어요. 요즘은 일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성과도 좋아졌어요. 정민아, 이번 달 실적이 정말 좋네. 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도 있겠어. 과장님이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에는 좀 우울해 보였는데. 아, 그래요? 응, 확실히 다르더라.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준호와 헤어진 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준호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집에 도착하니 저의 아버지가 뭔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미나, 앉아봐.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저의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나, 내가 준호와 헤어진 후로 더 밝아진 것 같아. 아버지는 그게 참 다행이야. 아버지, 처음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 저의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때 그 결정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 네, 저도 그래요. 사람은 존중받고 살아야 해. 아무리 사랑해도 존중받지 못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저의 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아버지, 그때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그런데 미나. 네. 요즘 우리 가게에 자주 오는 젊은 남자분이 있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대리님이라고 근처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버지, 그런 말씀. 아니야, 정말이야. 눈빛이 다르더라. 그리고 항상 내가 있을 때만 오시거든. 생각해보니 최근에 정말 자주 보이는 손님이 있었어요.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는데 그분이 오늘도 왔는데 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 정말이에요? 응, 정말 괜찮은 분 같아. 한번 대화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조금 망설였어요. 아직 준호와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전 아직 미나, 아버지가 재촉하는 건 아니야. 다만 좋은 사람이면 알아둬도 나쁘지 않잖아. 며칠 후 그 김 대리님이 정말로 가게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실은 정민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어떠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의 아버지가 옆에서 격려의 눈빛을 보내시는 걸 보고 용기를 냈어요. 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김민수 씨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민 씨,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국밥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갔는데 정민 씨를 보고 나서는 다른 이유도 생겼어요. 그분은 정말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정민 씨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항상 손님들한테 친절하시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네, 저의 아버지 자랑이에요. 그리고 정민 씨도 아버지를 도우시는 모습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요즘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챙기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민수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의 아버지와 저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국밥집을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사실 제 부모님께도 정민 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부모님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세요. 정민 씨 아버지도요. 저는 놀랐어요. 준호네와는 정말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몇 주 후 김민수 씨의 부모님이 국밥집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예요. 어서 오세요. 저의 아버지가 인사드렸어요. 정 사장님,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민수가 매일 여기 이야기만 해요.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리고 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효녀라고 들었어요. 김민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전혀 무시하거나 깔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아드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서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런데 정 사장님.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도 놀러 오세요. 민수 아버지가 꼭 뵙고 싶어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저의 아버지와 대화했어요. 아버지, 정말 다른 분들이에요. 그러게. 우리를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겨주시더라. 준호네와는 정말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야. 역시 사람은 인격이 중요한 거구나. 저의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미나, 아버지가 보기에는 김대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알아가 보자. 급할 것 없으니까. 6개월 후 저는 김민수 씨와 결혼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에서 저의 아버지가 축사를 하셨어요. 우리 미니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민수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아버지. 정민이를 소중히 하겠습니다. 김민수는 저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국밥집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피로 연장해서 저는 문득 준호를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정민아, 뭘 생각해? 김민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존중받는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저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의 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뭘? 그때 제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요. 저의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나, 아버지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존감이야. 그걸 지켜준 거지. 잔잔한 음악과 함께 결혼식장은 따뜻한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리고 그런 사랑을 찾아준 저의 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어요.